폴라리스 오피스의 5분봉 차트입니다. 1월 22일에 시가가 급등 출발했는데요. 시가에서 눌렸다가 시가 회복하는 걸 보면서 매수를 했습니다. 6%대에서 수익 실현을 했는데요. 꺾이는 걸 보고 분할로 청산을 했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그 전에 박스권으로 움직였었고요. 또 다르게 보면 이렇게 커비드 핸들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1월 22일 날 시가 갭 돌파하면서 장중 상한가 터치하고 내려왔는데 그 전날인 1월 21일 일요일에 이 종목을 매수 후보로 선정을 했습니다. 1분봉으로 다시 보면은 시가에서 이렇게 눌렸다가 시가를 회복하는 걸 보면서 분할 매수하고 흐름이 꺾인 걸 확인하고 분할 청산을 했는데요. 5분봉 기준으로는 첫 양봉을 확인하고 매수를 해서 장대 양봉 4개 나오다가 대량 거래 기니꼬리가 나오고 꺾이는 걸 보면서 청산을 한 거죠. 1억 원어치 매수를 해서 600만 원 수익을 보고 절반씩 2번 청산해서 매매를 마무리했는데요. 데이 트레이딩이건 스윙 매매이건 간에 일단 첫 번째 해야 할 것은 종목 선정입니다. 시가 매매든 종가 매매든 일단 후보 종목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후보들 중에서 괜찮은 흐름을 보일 때 매매 타이밍을 잡는 거죠. 이번 영상에서는 종목 선정부터 매매 타이밍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월 22일 폴라리스 오피스의 시가 매매를 그 전날 일요일날 미리 계획을 했었는데요. 박스 돌파가 나온다 또는 커비드 핸들 패턴을 완성한다라는 걸 미리 알 수 있죠. 매수 후보 종목을 추리기 위해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0181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에서요. 거래대금 기준을 사용자 설정이 들어가서 1000억으로 바꾸고 1000억 이상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상승한 종목들이 차트상 어떤 모습인지 어떤 이슈로 상승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하수훈의 주식투자 네이버 카페에서는 매일 그날의 거래대금 상위, 상승률 상위 종목이 어떤 이슈로 올랐는지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 1304 시간의 등락률 상위에서 상승률 상위 종목 어떤 이슈로 올랐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차트상 자리가 어딘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시간의 특이 종목이 어떤 이슈로 올랐는지도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 시간의 거래량 순위에서 거래 대금 순으로 해서 상승률이 플러스인 종목은 다음날 아침장에 강할 확률이 높고요. 거래 대금이 실리면서 마이너스인 종목은 그 다음날 아침장에 약할 확률이 높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는 1월 19일 금요일날 시간 외에서 5%대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다음날 당연히 시가가 상승 출발할 거고 그때 시가가 상승 출발해서 시가 아래에서 움직이면 관망합니다. 그런데 시가 대비 눌렸다가 다시 이렇게 시가를 회복할 때 매수 관점으로 보는 거죠. 0150 조건 검색에서 매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거래 대금을 찾으셔가지고 거래 대금 누르고 1000억으로 설정을 합니다.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이죠. 그리고 최대는 9를 계속 입력을 하고요.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주가 등락률을 입력을 해서요. 일봉전 종가 대비 영봉전 종가 등락률 10% 이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10%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 대금이 1000억 이상 터진 종목은 반드시 차트를 확인하고 어떤 이슈인지 어떤 테마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장세에 따라 다르지만 10종목에서 20종목 나올 수가 있습니다. 대상 변경에서 관리 종목, 투자 경고, 우선주, 거래 정지, 불성신 공시, ETF, ETN, 정리매매 등을 체크를 해서 제외를 시킵니다. 여기서 종목이 좀 많다 싶으면 난 이것 종목이 많아서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종목을 더 압축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신고가에 들어가서요. 신고가에서 40봉 중 신고가로 수정을 합니다. 그러면 최근 2달 고점을 경신한 종목만 나오는 거죠. 이 종목은 하루에 5개에서 10개 정도 나올 수 있는데 반드시 차트를 확인하고 어떤 테마인지 어떤 이슈인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테마에서 선도주인지 후발주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제주 반도체가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테마 선도주잖아요. 그런데 그게 언제 검색이 됐느냐? 11월 2일 날 거래대금 1200억을 수반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고 2달 신고가를 냈죠. 이때부터 제주 반도체 뭔가 냄새가 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다만 그때는 역배열 중에 올라간 거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 검색이 된 게 바로 11월 23일입니다. 거래대금 1,500억에
장대 양봉이죠. 보통 초보자들은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걸 어떻게 관심을 갖지 할 수 있지만 진짜 좋은 종목은 이때부터가 시작입니다. 이때 반도체 관련주,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 테마가 형성이 됐을 때고 이제 막 온 디바이스 AI 테마가 형성이 될 때입니다. 왜? 이때가 11월 말이잖아요. 1월 달에 삼성전자의 갤럭시 신형 공개가 있었고 또한 CES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제주 반도체에 관심을 갖고 매매를 열심히 했었고 주위에 제주 반도체가 지금 테마, 현재 시장 주도 테마의 선도주다라고 계속 이야기해왔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매일 올리는 매매 일지 보신 분들도 계시죠? 제주 반도체 매매를 많이 했습니다. 이스트 소프트가 최근 AI 테마 선도주인데 1월 5일 날 급등하면서 그때부터 관심을 가졌고 그 이후에 15,000원에서 20,000원 근처로 왔는데 46,000원까지 올라간 거죠. 매수 후보 종목을 고르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을 요약하면요. 0181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에서 거래대금 1,000억 이상에서 본다. 또 0184 당일 거래 상위에서 거래 대금으로 체크하고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본다. 시간의 상승률 상위에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보고 시간의 거래 대금 상위에서 어떤 종목들이 상승했는지 보는 겁니다. 그리고 0150 조건 검색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 거래대금 1,000억, 상승률 10% 이상, 40봉 중 신고가. 그 다음 아침에 장 시작 전에는요, 주요 테마의 예상 체결가를 보면서 아침에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강한지, AI가 전반적으로 강한지, 로봇이 전반적으로 강한지, 해운 물류가 전반적으로 강한지를 보면서 오늘 아침장의 주도 테마가 뭐가 될지를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가장 강한 쪽, 일제히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매수세가 몰리는 쪽이 일단 장 초반 주도 테마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후보 종목을 고르고 나서 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강하게 상승이 나온 종목이 주봉 월봉상 저항에서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이 저점을 낮추지 않는 조정이 나오면서 돌파를 하게 된다면 상승, 조정, 상승 3파로 가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만약에 조정을 받다가 돌파하면 강하게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거죠. 제주 반도체의 경우 이날 1월 12일 날 지지 양봉이 나왔습니다. 단기 조정이 나타났는데 이 파란색 선 11선에서 하락을 멈추고 양봉이 나왔죠. 이 앞에서도 파란색 선 11선에서 지지 후 급등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내일 만약에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조정 이후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구나 후보로 선정하고 보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매수 후보 종목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매일 그런 종목들을 일자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습니다. 또한 상한가 종목은 또 한번 따로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52주 신고가 종목도 이렇게 따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 종목 중에서 이렇게 눌림이 이쁘게 나온 종목, 지지가 이쁘게 나온 종목 또는 폴라리스 오피스처럼 이렇게 박스를 만들다가 1차 돌파를 하고 저항해서 매물 소화를 잘 하고 있는 종목, 패턴을 형성하고 있는 종목들을 찾는 거죠. 제주 반도체가 1월 12일 11선에서 지지 양봉이 나오면서 다시 상승세가 이어졌죠. 폴라리스 오피스도 파란색 선 11선 부근에서 양봉이 나오면서 다시 급등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11선을 살짝 깼다가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고 다음날 상승했는데 전고점에서 부딪혔죠. 장중 7%까지 올랐었고 플러스 5%로 끝났는데요. 그 다음날 돌파하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11선 눌림목 검색기를 알려드릴게요. 주가 이동으로 검색하면 주가 이동 평균이 있는데요. 주가 이동 평균 배열 3개를 클릭을 합니다. 거기서 5일선이 맨 위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11선, 그 다음 21선으로 수정을 해줍니다. 5일선이 맨 위에 있고 그 다음 파란색 선 11선, 노란색 선 21선, 5일선, 11선, 21선이 정배열의 관계에 있는 거죠. 주가 이동 평균 비교를 클릭을 하고요. 오늘의 저가가 12평보다는 아래에 있는 겁니다. 선택을 했으면 반드시 수정을 눌러줘야 되고요. 다시 저가를 종가로 바꾸고요. 종가는 12평 위에서 끝난 거죠. 추가를 눌러주면 이렇게 조건이 추가가 됩니다. 오늘의 저가는 12평 아래에 있지만 종가는 12평 위에서 끝난 겁니다.
그 다음 신고가를 넣어주고요. 여기 최근에 클릭을 합니다. 최근 20봉 이내에 40봉 신고가 형성으로 수정을 눌러줍니다. 이 상태에서 검색을 하면 100종목이 나옵니다. 너무 많이 나오죠. 만약에 신고가를 제외하고 검색을 하면 125개가 나오고요. 그래서 종목을 압축을 해줘야 되는데요. 시가총액을 검색을 해서 넣고요. 1000억으로 바꿔줍니다. 자, 검색을 하면 53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 기간 내 거래 대금을 넣어줍니다. 20봉 이내에 1000억 이상으로 수정해 줍니다. 검색을 하니까 7개 종목으로 줄었습니다. 1월 24일 장마감 기준으로 저가가 11선 아래에 있었고 종가는 11선 위에서 끝난 종목들이 검출이 된 겁니다. 초보자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게 초보자용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중요한 점은 검색기는 보조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검색기에만 의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검색기에 뜨는 종목 중에서 현재 주도 테마 주도주에 해당하는 종목을 따로 추려야 합니다. 그 다음 이렇게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차트에 표시해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주 반도체 11월 2일 그리고 11월 23일에 바닥권 장대 양봉에서 표시가 되고 다음에 이스트소프트 역시나 이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표시가 되죠. 폴라리스 오피스 바닥권 장대 양봉에서 표시가 되고요. SFA 반도체 바닥권 장대 양봉에서 표시가 되고 유니캐스트 이렇게 표시가 됐고요. 어버브 반도체 지난 12월 12일에 이렇게 표시가 됐죠. 차트 여백에서 우클릭을 누르고 수식 관리자 클릭을 하면요. 강세 약세로 들어갑니다. 강세 약세 명에다가 500 장대 양봉이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A는 AVG V, 10 세미콜론 V는 크다. 뭐보다 A의 괄호 열고 1 가로 닫고 곱하기 10 A는 10일간의 평균 거래량을 의미하고요. A 괄호 열고 1 가로 닫고는 전날의 10일간의 평균 거래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and 거래 대금은 500억입니다. and C는 종가고요. 현은 시가입니다. 곱하기 1.07 시가보다 7% 위에 종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and C가 크거나 같아야 된다. 뭐보다 C의 가로 열고 1 가로 닫고 전날의 종가보다 1.1, 10% 위에 있어야 된다. 작업 저장, 수식 검증하면 수식에 이상이 없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닫기 누르고요. 좌측 상단의 좌측 메뉴 보이기 감추기 버튼을 클릭을 하고 강세 약세 안에 사용자 강세 약세 들어가서 방금 만든 500 장대 양봉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래대금이 500억이 실리면서 장대 양봉 나온 종목에 표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표시된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은 봉의 중심이나 하단에서 지지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 중심선에 선을 그릴 수 있는 봉 중심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차트 툴바에서 클릭을 하고 캔들에 대고 클릭을 하면 이렇게 봉의 중심에 선이 그어지고 봉 중심에서 지지가 나오는 모습을 확인하고 매수를 하면 단타 성공 확률이 높겠죠. 봉 중심에 왔다고 무조건 매수하는 게 아니라 테마가 살아있고 그 테마의 주도주라면 양봉의 중심이나 하단에서 다시 한번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지지를 확인하고 매수를 노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기 장대 양봉의 중심에서도 선을 그릴 수가 있고 다음날 그 중심에서 아랫꼬리를 달고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의 경우도 봉 중심에서 다음날, 다다음날 지지 후에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눌렸는데 봉 중심 부근에서 지지가 되고 상승을 했죠. SFA 반도체도 이 의미 있는 장대 양봉 중심에서 지지가 나오고 이중바닥을 만들면서 한 차례 급등을 했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그 전저점 부근에서 지지 캔들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의미 있는 장대 양봉 중심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도 테마 주도주에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이라면 봉 중심이나 봉 하단에서 재차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측하되 예단하지 말고 지지를 확인하면서 공략해야 합니다.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을 강조했는데요. 의미 있는 대량거래 장대 양봉을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 신고가 돌파 장대 양봉. 1월 2일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 신고가 돌파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죠. 두 번째, 박스 돌파 장대 양봉. 한글과 컴퓨터가 1월 8일에 박스를 돌파하는 대량 거래 장대 양봉, 대양봉이 만들어지고 그 뒤에 급등이 이어졌죠. 세 번째, 장기 이평 돌파 장대 양봉. 제주 반도체가 11월 2일 회색선 121선, 검정색선 241 선을 돌파하는 대량거래 장대 양봉이 나왔고 그 뒤에 매물 소화 조정을 거치고 급등이 쭉 이어졌습니다.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온 종목들은 반드시 따로 정리를 해야겠죠? 의미 있는 대량거래 장대 양봉 형성 후에 눌림목 매수할 때 확률 높은 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대 양봉 중심이나 하단이 되고요. 퀄리타스 반도체가 12월 13일에 돌파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22%짜리 양봉인데요. 거래대금 약 2천억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장대 양봉 중심에서 정확히 지지가 나오고 아랫꼬리를 만들었죠. 다음날 급등을 했는데요. 이런 의미 있는 대량거래 장대 양봉, 대양봉 중심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 돌파 전 여러 번 저항받은 자리. 퀄리타스 반도체가 여기 돌파하기 전날에 저항받았죠. 그리고 11월 말에도 저항받았고요. 상장 첫날에도 비슷한 자리에서 저항을 받았습니다. 여러 번 저항받던 자리를 강하게 돌파하고 나니까 그 다음 그 자리가 지지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항이 지지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 자리인데요. 그 자리가 장대 양봉 중심과 겹쳐 있으니 지지선이 겹쳐 있는 거고, 그렇게 지지선이 겹쳐 있으면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이평선, 추세선 등이 겹쳐 있는 자리. 퀄리타스 반도체가 이 돌파 후 눌림에서 빨간색 5일 이평선에서 지지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개가 겹쳐 있는 거죠. 돌파 장대 양봉의 중심이자 돌파 전에 여러 번 저항받은 자리, 그리고 5일 이평선. 이렇게 지지선이 겹치면 지지 확률이 높아집니다. 3호일선 매매 방법도 이렇게 지지선이 겹쳐 있는 자리가 되면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3호일선 매매 방법에 대해 주말경에 영상을 제작해 올릴 예정입니다. 구독, 알림 설정 하셔야겠죠? 2024년 첫 번째 아카데미를 실시합니다. 차원이 다른 퀄리티의 아카데미에 1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은 잠시 집중해 주세요.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유튜브 무료 강의와 차이가 있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업 내용의 극히 일부 10% 정도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배울 때에는 전체적인 큰 틀을 잡고 그 안에서 세부 내용을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아카데미를 통해 여러분의 주식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아카데미를 들으시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시장에 내는 수업료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하는 체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카데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5분 투자로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승훈입니다.